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제 유튜브 댓글에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표 한번 보시죠. 표를 보시면 2019년에 제가 이렇게 빨간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 2019년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의 총 지출은 9.5% 늘어났는데 제일 밑에 국세 수입 한번 보시겠어요?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인 수입은 10%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상당히 재정 긴축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경기는 나빴는데 불구하고 세금도 많이 걷은 거죠. 그런데 쭉 왼쪽으로 가셔서 2010년이나 2009년 한번 보시겠어요? 2009년 보시면 총 지출이 10% 늘었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기간에 국세 수입은 5.9% 늘었는데 그쳤어요. 더 나아가서 2010년 한번 보시죠. 이때도 유럽 재정위기로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때 총 지출은 2.9% 늘었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늘었죠. 근데 국세 수입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요. 정부가 재정을 쓰고 싶다면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적극적으로 쓰고 짧게 쓰고 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금도 많이 걷고 지출도 많이 한다. 이건 그냥 정상적인 재정 지출이죠. 또 더 나가서 세금을 10%대로 더 즉각적으로 많이 걷어내면서 재정 지출 늘린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GDP 갭. GDP 갭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 캐파에 비해서 얼마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측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계속 마이너스죠. 언제부터 마이너스냐면 2012년부터 마이너스입니다. 재정이 정상으로 돌아서는 그때부터 GDP 갭이 마이너스 났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GDP 갭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경제가 생산 캐파에 대비해서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 정책 어떤가 한번 봐주십시오. 2015년부터 큰 폭의 재정 흑자가 났죠. 경기는 불황인데 정부가 세금을 왕창 걷어서 지출은 적게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5년, 16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면은 두 개의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뭐냐면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연말 정산 파동이 2016년에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15년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증세에 나선 겁니다. 담배값을 5,000원대로 지금 크게 올려놨고요. 두 번째, 연말 정산에서 각종 공제 혜택들을 다 축소하면서 연말 정산 파동이 2016년 초에 발생했던 겁니다. 결국 이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양도 차익 과세가 증세했고요. 종부세도 대폭 인상되는 등 정부의 세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 과정에서 지출은 세금 들어서는 것보다 적게 하니까 재정 흑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는 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금 많이 걷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이견이 없습니다. 덜 쓰는 게 문제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 세계 조세 부담률입니다. 조세 부담률이란 GDP 대비 정부 세금이죠. 이걸 보시면 한국이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축통화국가니까 재정적자 마음껏 내도 아무 상관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정적자를 내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세금도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는 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우리나라는 첫 번째, 세금을 최근에 많이 걷고는 있지만 세금 많이 걷는다 하더라도 세계 수준에 비하면 적게 걷습니다. 두 번째,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출입니다. 세금을 최근에 좀 많이 걷었으면 지출도 왕창 늘렸어야죠. 근데 지출은 세금 늘어나는 속도보다 오히려 느려서 재정 흑자가 계속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걷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재정 적자를 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명목 성장률과 시장 실세금리의 관계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명목 성장률이 시장금리보다 더 높죠. 자, 그러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100조든 200조를 냅니다. 그걸 낸 다음에 그걸 통해서 GDP 성장률을 올리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거치죠. 근데 세금이 거치는 것은
GDP에 비례해서 아까 조세 부담률에 비례해서 20%씩 거칩니다. 반면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세금을 적자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이자는 어떻죠? 1% 됩니다. 설명이 됐죠? 예, 100조든 50조든 적자 국채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한 해 이자 부담은 겨우 1조 남짓하다라는 겁니다. 반면 100조 정도의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그게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만 활용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세금 수입은 기본적으로 20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 조사된 바에 따르면 재정 승수,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플러스의 GDP 성장률의 효과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1.3 정도래요. 다시 말해서 100조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GDP가 130조 늘어나니까 이로 인한 세금의 수입은 월등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처럼 명목 성장률보다 금리가 낮은 환경에 있을 때는 적자를 무릅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 주도 성장이 아니라 적자 주도 성장을 지금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 덕분에 재밌는 방송을 하나 찍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귀한 질문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